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아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뉴욕 순방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위원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윤 대통령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해서 지난 5일 동안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막판 총력을 다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회담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4박 5일 동안 41개국하고 정상회담을 했는데요. 뭐 하루에 뭐 9개, 10개 이렇게 지금 정상회담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30분 단위로 해서 계속 정상회담이 있고 또 아마 같이 간 참모들은 대통령의 건강까지도 걱정한 모양입니다. 워낙 회담 일정 자체가 빡빡하게 잡혀 있어서 그리고 또 한 나라 한 나라가 또 이게 물론 우리가 이번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들어본 나라들이 꽤 많습니다. 소국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는 각 나라가 한 표씩을 갖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한 표고 작은 나라도 한 표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표를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아마 윤 대통령이 한 것 보면 전체 이번에 만난 것 중에서 한 30%, 40% 정도를 지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BI 회원국들을. 그러니까 정말 강행군을 한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1차 투표에서 사우디하고 일단 이탈리아 3개국이 붙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일단 2차 투표의 승산을 좀 보고 있습니다. 워낙 사우디가 지금 많은 이 찬성표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아마 이번에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본인의 어떤 혼신을 다해서 일단 득표전에 나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G20 정상회의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달에만 60여 개 국가의 양자 회담을 갖게 된 겁니다. 기네스북 등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이렇게 많이 만나면 성과도 그만큼 많이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 기네스북 얘기 나오는 건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이 만났다 하면 되지 굳이 기네스북 얘기를 왜 합니까? 왜냐하면 정치나 외교 이런 부분은 기네스북에 올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의미는 알겠는데 이런 얘기 나오면 도리어 더 비판받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나라를 만났다고 하니까 성과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 대통령이 잠깐 여러 번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성과가 내도록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많이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만남이 되고 우리를 지지하겠다고 돌아서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짧게 여러 군데 만나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렇게 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성과가 나길 바랍니다. 부산 엑스포 우리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교는 양도 중요하다, 질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봉영식 의원님 보면요. 소국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와는 좀 교류가 없었던 곳까지도 다 회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국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도 최진봉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점에 공감해서 좀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했을 때 독일 뮌헨한테 이겨서 그것이 세 번째 도전이었습니다. 그때 유치위원회에서 열심히 뛰었던 분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전 두 번에도 이명박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도 우리가 러시아 소치한테 졌을 때도 정성을 다한 데는 정말 문제가 없었다. 대통령서부터 모든 유치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었는데 네. 그만큼 유치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력을 가지고 이번에 결과에 상관없이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유치원들을 비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 2025년에 이미 일본 오사카에서 엑스포를 개최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또 한국에게 개최권을 줄 것이냐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1개국하고 30분 단위로 만난다면은 얼마나 자세한 얘기 또 진정성 어린 설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국기도 바꿔야 될 거고 세팅을 다시 하고 또 인사말을 하다 보면은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더 상대국 정상이 기분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는 이번에 이렇게 많이 만나는 게 좋은 것이다 한 것이 과연 정확한 그런 전략이었는지는
나중에 이 나라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를 보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군사 협력을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봉영식 의원님, 그렇다면은 이 북한과 러시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준 거죠? 그렇습니다. G20 정상회의에서 인도의 입장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했기 때문에 러시아를 꼭 집어서 비판한 성명 채택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성명서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유감을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는 것에 그쳤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당사자인 대한민국의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기조연설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당연한 그런 결정이었겠죠. 한국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가 이 점을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이거 봐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 파탄이 되었다 하는데 파탄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준이고 강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파탄인지 아니면은 이거 중국을 압박했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를 뒷배로 삼고 접근한 것은 아닌지 또 러시아가 워낙 그런 우크라이나전에서 예상보다 고전하기 때문에 미국 주도의 가치 공유 국가들의 이런 외교 안보 협력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에 북러 간의 정상회담이 생긴 것은 아닌지 그래서 오히려 중국이 앞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부드러운 외교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